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차례로 타워, 달, 그리고 9개의 지팡이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지금의 당신이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 큰 진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당신의 일상과 감정의 균형을 흔들었고, 그 여파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방향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혼란은 단지 무너짐이 아니라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읽힙니다. 지금의 당신은 무너진 탑 위에서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해답은 없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 버팀이야말로 이 시기의 가장 값진 의미로 보입니다. 타워 카드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진 경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일 혹은 스스로 세워온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붕괴라는 단어와 함께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 그 본질은 진실의 폭로입니다.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진 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 불안, 그리고 상실은 단지 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구조 위에 머물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타워의 여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혼돈이 남습니다. 바로 그때 달 카드가 등장합니다. 딸은 혼란과 불확실함, 그리고 내면의 불안을 의미하죠. 지금의 당신은 이미 현실의 무너짐을 겪은 뒤 그 폐허 위에서 길을 잃은 채 자신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무엇을 믿을 수 있지? 달빛 아래의 길은 불분명합니다. 멀리서 개와 이리가 짖으며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길을 가는 당신은 두려움과 본능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달빛의 여정은 필연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 깊은 두려움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 외면해왔던 욕망, 혹은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그 진짜 나를 마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딸 카드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울고 있는 당신 자신이에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정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었더라도 그 속을 그대로 지나야 합니다. 억누르거나 덮어두면 다시 돌아올 뿐이에요. 지금은 흙탕물을 억지로 맑히려 애쓰기보다 그대로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조급함보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달빛 아래에서 굽이치는 감정의 강물 같은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9개의 지팡이는 상처 입은 전사의 카드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거친 끝에 비록 몸은 지쳤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지금의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또 한 번의 시련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끝까지 버틴다는 의지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으며 남은 것은 마무리의 인내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의 증거예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각각 펜타클 7, 컵의 시종, 그리고 별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일상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실과 감정, 그리고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펜타클 7은 꾸준히 노력해온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미 어떤 일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은 그 결실을 확인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과정에 대한 점검을 말하죠.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만족보다는 약간의 답답함, 그리고 이게 맞는 걸까? 라는 내적 회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거나 주변에서의 반응이 미미한 탓에 자신이 해온 일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현실적인 계산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그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나 하는 진지한 고민 속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감정적인 관계에서도 같은 의미로 작용합니다. 상대에게 기울였던 마음의 에너지를 되돌아보며 그 감정이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컵의 시종은 감정의 새싹,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부드러운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펜타클 7이 현실적 고민이라면 컵의 시종은 그 속에서도 감정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앞서고 표현보다는 관찰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는 그 감정을 다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컵의 시종은 어린 감정이지만 순수한 감정이기도 하죠. 복잡한 계산보다는 그냥 좋아서 느끼는 감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 때문에 쉽게 다치기도 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대신 일상 속의 소소한 신호나 관심으로 표현하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별 카드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이자 결론처럼 보입니다. 별은 치유와 희망 그리고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 그 사람이 현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을 따라가려면 어둠 속을 걸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혹은 자신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든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빛나는 미래가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세 장의 카드 흐름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 현실적 성과나 감정의 결실을 당장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따뜻한 감정과 희망을 간직한 상태입니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의 노력과 감정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당신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감정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안에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펜타클 7이 주는 인내의 시간, 컵의 시종이 보여주는 감정의 시작, 별이 품은 희망의 빛. 이 세 흐름을 통해 보면 그는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에 다가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멀어지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확신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카드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면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당신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 시선 속에서도 별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식은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려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마음의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혹은 진정한 애정인지 구분하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외모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차례로 펜타클 7, 컵의 시종, 별 카드입니다. 이 조합으로 볼 때 상대가 바라보는 당신의 외모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시간에 따라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존재로 비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화려한 인상이나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외형보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쌓여가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펜타클 7은 꾸준함과 기다림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단지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얼굴이나 몸매, 표정, 말투, 옷차림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진 결과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 눈에 당신은 성형적인 인위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만들어진 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줄 알고 세세한 디테일에 신경 쓰며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지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그는 당신의 헤어 컬러나 피부 결 또는 스타일링에서 자신을 꾸미는 즐거움과 자기 표현의 성실함을 읽어내요. 당신의 외모는 완벽하지 않아도 정돈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 점에서 당신이 무척 성숙하다고 느껴요. 가운데 있는 컵의 시종은 감정의 신선함, 순수함,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감정이 느껴지는 얼굴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눈빛이나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의 결이 담겨 있어서 단순히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는 평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얼굴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는 당신이 웃을 때보다도 오히려 생각에 잠긴 표정, 조용히 듣고 있을 때의 시선,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컵의 시종은 예술가적인 감수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의 외모를 회화나 사진 속 인물처럼 바라보는 경향도 있어요. 말하자면 현실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감정이 투영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얼굴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인상을 주는 다층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청초하고 또 하루는 관능적이며 다른 날에는 어린 아이처럼 맑은 인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끌리는 신비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별은 치유, 순수한 매력, 그리고 빛나는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외모에 대한 평가로 나올 때 희미하지만 오래 남는 빛을 의미하곤 합니다. 즉, 상대는 당신이 단번에 강렬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시선을 끄는 요란한 화려함보다는 조용히 빛을 내는 별처럼 자연스러운 중심을 형성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신의 외모는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와 동시에 거짓 없는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화장이나 옷차림을 떠나 본연의 얼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별 카드는 치유자의 얼굴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상대는 당신의 표정에서 묘한 안정감이나 위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 장의 조합으로 볼 때 상대가 느끼는 당신의 외모는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 감정이 살아있는 얼굴, 그리고 빛처럼 맑은 존재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를 단순히 예쁘다, 멋있다 같은 피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저 눈빛 뒤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라는 식으로 내면과 외면을 함께 느끼는 방식으로 바라봐요. 이런 시선은 당신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거나 혹은 당신이 가진 미묘한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펜타클 7의 현실적이고 꾸준한 성향과 컵의 시종의 감정적 신선함, 그리고 별의 이상적 순수함이 함께 등장했다는 건 상대가 당신의 외모 속에서 현실과 환상을 동시에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당신을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의 사람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바라보는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평범하게 서 있어도 그에겐 한 폭의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의 주름, 머리카락의 결, 손끝의 움직임까지도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죠. 또한 별 카드가 마지막에 자리한다는 건 상대가 당신의 외모에서 희망을 느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빛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을 보는 설렘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단단하고 맑게 살고 싶다는 감정이 함께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외모는 그에게 미적 이상이자 감정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보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카드는 각각 여왕의 검, 완드 10, 그리고 태양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상대가 당신의 성격을 매우 입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쪽 면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활력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상대는 당신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사람, 단단하면서도 감정이 깊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여왕의 검은 당신을 이성적이면서도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으로 봅니다. 상대는 당신이 관계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할 때나 태도를 볼 때 당신은 자신이 느낀 것을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않고 한번 걸러서 내보내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다가가기 어렵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운 존재로 느낍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단단한 기준이 배어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자신을 완벽히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자 마음속 판단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식은 때로 매력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늘 옳고 냉정하다고 느끼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약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도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는 그것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벽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드 10은 상대가 당신을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맡으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챙기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 모습이 강인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상대는 당신이 그 강인함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드 10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지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단지 강한 사람이라기보다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강함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스스로의 기대를 너무 높게 세우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 카드는 상대가 결국 당신 안에서 밝음과 진정성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왕의 검과 완드 10에서 느껴졌던 무게감과 통제력 속에서도 결국 상대는 당신의 중심에 순수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태양은 거짓 없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믿는 길을 향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아무리 냉정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따뜻한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조언이 단순히 예의나 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그들은 동시에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조심스럽고 단단해서 처음엔 당신의 따뜻함을 쉽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투나 시선 속에서 솔직한 감정과 인간적인 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는 오히려 더 깊이 끌립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 상대는 당신의 성격을 세 겹의 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냉철함, 둘째는 책임감, 셋째는 진심 어린 따뜻함입니다. 겉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진지함이 있고 그 모든 이면에는 진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수한 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 세 가지 면을 모두 느끼며 당신을 단순히 강하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복합적인 면이 당신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상대는 당신의 완벽함이 관계에서 거리감으로 작용한다고 느낍니다. 여왕의 검과 완드 10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쉽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에게 다가갈 때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당신 앞에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와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태양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마음을 열었을 때 보여주는 밝음이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웃을 때, 진심으로 누군가를 응원할 때 그 따뜻함이 한 번에 전해지기 때문에 상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즉, 상대에게 당신은 단단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일종의 고결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그 기준이 자신만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당신이 가끔 보여주는 인간적인 약함이나 웃음, 혹은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상대에게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본다고 느끼고 그 온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의 앞으로 흐름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 흐름은 지금 불확실함과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달 카드는 감정의 안개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감정의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상대의 한마디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흔들리는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달은 착각과 환상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지금의 관계는 서로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 역시 그 사람의 진짜 감정보다는 그가 보여주는 일부의 모습에 기대어 감정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마음을 단정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나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상대의 행동과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차분히 관찰해야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카드인 검의 10은 아픔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한 번의 큰 단절이나 오해 혹은 말하지 못한 상처가 깊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딸 카드 이후에 이 카드가 나온 것은 감정의 혼란이 결국 오해나 상처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너무 커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거나 혹은 상대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한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검의 씹은 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남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도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감정적 단절이나 냉각기를 지나면서 서로가 진짜로 원하는 관계의 형태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떠날까봐 혹은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느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완전한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너짐 속에서 진실한 재시작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8은 인내와 노력을 상징합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감정의 격렬함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행동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 시기입니다. 펜타클 8은 장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즉,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사랑이나 이해는 없으며 작은 정성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서로를 다시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 역시 마음속에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현실적인 자세로 접근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당신 역시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감정의 격정 대신 차분한 태도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연락이나 감정의 표현보다는 일관된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연결하면 앞으로의 관계는 처음엔 불안정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의 안개가 걷히면 검의 10에서의 아픔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그 이후 펜타클 8의 에너지로 관계는 현실적이고 단단한 형태로 재정립됩니다. 즉, 한 번은 무너져야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든 시기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정제되고 성숙해집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세 장의 카드는 각각 컵 5, 펜타클 6, 펜타클 7입니다. 이 조합은 감정적 실망과 균형의 회복,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때 마음이 상하거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지나 이제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컵 5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감정적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적 손실이나 허무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듯 했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닫았던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림 속 인물이 잃은 컵만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뒤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회복 가능한 정, 그리고 진심이 닿을 수 있는 여지를 상징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펜타클 6은 균형과 나눔의 카드입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주고받아야 비로소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동안 마음을 많이 써온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도 상대를 배려하거나 맞춰준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제는 주는 만큼 받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주는 사람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받는 사람의 자리도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 역시 당신을 존중할 수 있고 관계의 무게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즉,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균형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7은 기다림과 결실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정성은 당장 눈앞의 결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현명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이 카드가 말하는 진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세 장을 종합하면 이 관계는 이미 한 번의 상처를 지나 회복을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은 균형을 잡아가고 기다림의 시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려 하거나 결과를 조급히 바라보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펜타클 7은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이 결국 당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합니다. 또한 이 조합에는 현실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펜타클이 2장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상황, 현실적 여건 혹은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분명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무게감이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적인 확신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함께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일상이나 계획, 목표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현실 속의 관계로 다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컵 5가 보여준 감정의 상처는 과거에 머무르게 두고 펜타클 6이 전하는 균형의 메시지를 현재의 중심에 놓는다면 펜타클 7이 약속하는 결실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표현할 시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당신의 일상과 목표를 충실히 살아내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6개의 컵, 검의 시종, 그리고 생명의 나무로 보입니다. 이 3장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결심,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 카드에서의 혼란과 무너짐이 있었다면 이번 조합은 그 여진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정리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상처와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6개의 컵은 과거의 회상과 감정의 원점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한 시절의 따뜻함 혹은 미련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단지 향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흔들게 할 만큼 생생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혹은 예전에 꿈꾸던 삶의 모습이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되짚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 정화예요. 잊으려 애쓰기보다 그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맞는 의미로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는 지금의 당신을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근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검의 시종은 새로운 통찰과 결심을 상징합니다. 시종은 아직 미숙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명확하게 깨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내적 결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6개의 컵이 감정적인 회상을 상징한다면 검의 시종은 그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려는 단계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의 여운을 차분히 정리하며 이제는 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이 카드는 또한 진실을 향한 호기심을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 반응 대신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성숙한 시점이에요.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고 나면 비로소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생명의 나무는 전체 조합의 결말로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성장, 균형, 그리고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뒤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혼란과 상처는 모두 당신의 내면에 영양분처럼 스며들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단단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이전의 경험을 통합한 지혜 위에 세워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3장을 하나로 읽으면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감정 6
컵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며 검의 시종, 그로부터 새 삶의 기초 생명의 나무를 세워가는 흐름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서서히 정리되고 그 자리에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고요한 결심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통합해 나가는 단계예요. 아마 요즘의 당신은 과거의 한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해보는 순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당신을 아프게 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시절의 순수한 열정이나 진심을 다시 품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6개의 컵은 그런 감정적 순환을 허락합니다. 검의 시종이 나타난 시점에서 당신은 이제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며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나 미련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자료처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감정적 피로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종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일지처럼 기록하거나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감정의 흐름을 정리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 감정과 이성, 상처와 배움이 하나로 엮이며 당신은 자신 안에 새로운 균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커다란 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또한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6개의 컵이 나타날 때는 종종 과거의 인연이 다시 떠오르거나 이미 끝난 관계를 감정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일이 생깁니다. 검의 시종은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되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그 과정을 통해 관계를 다시 맺거나 완전히 놓거나 어떤 형태로든 건강하게 정리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즉,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든 끝나든 이번에는 당신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의 정직함과 판단의 절제입니다. 6컵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검의 시종은 그 감정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의 나무는 그 정리된 감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쾌락이나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만들어줍니다. 삶의 큰 그림으로 보면 당신은 지금 과거의 순수함과 현재의 이성을 융합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예전에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 다시 마음속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합니다. 순수한 이상의 현실적 통찰이 더해지는 시점이죠. 그로 인해 당신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진화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지팡이 6, 검의 왕, 그리고 검의 2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나온 흐름은 그 사람이 지금 외적으로는 강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자신감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속에서는 감정과 이성 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팡이 6은 명예, 성취, 그리고 인정받음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이나 존재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은 사회적, 직업적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거나 자신의 위치를 굳히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성취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경쟁의식 또는 이미 얻은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겉모습으로만 보면 승리자의 이미지지만 그 안에는 패배하지 않기 위한 불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검의 왕은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감정적인 혼란보다는 이성적 결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도 부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측면에서 이 카드는 거리두기나 논리적인 접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감정보다는 상황의 균형과 논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떤 말이나 행동도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가 갑자기 차가워졌거나 연락이나 표현이 줄었다면 이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것을 통제하려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검의 2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내면의 침묵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검 두 자루를 가슴 앞에서 교차한 채 눈을 감은 인물처럼 그는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한쪽으로 끌리지만 이성적으로는 반대 방향이 옳다고 판단하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하면 그 사람은 현재 외적인 성공과 내적인 혼란이 공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문제에서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그로 인해 균형이 깨질까 두려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지팡이 6의 자신감, 검의 왕의 냉정함, 그리고 검의 2의 망설임이 함께 나왔다는 건 그가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하려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결코 단단하지 못한 흔들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진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지만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억누르는 중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감정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흐름을 본다면 그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드러날까 두려워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거나 차갑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흔들림을 가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검의 이는 그가 이 선택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결국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성을 따를 것인지 지금은 그 중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외모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컵의 시종, 펜타클 7, 그리고 태양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으로 볼 때 상대가 바라보는 당신의 외모는 순수함과 생동감, 그리고 자신감이 동시에 깃든 매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 즉 꾸며진 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컵의 시종은 감정의 시작, 설렘, 호기심,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에서 어떤 청춘의 기운 같은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감정처럼 신선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느껴지는 생기 혹은 웃을 때의 미소나 몸짓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웃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감정이 살아있는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에게 당신은 감정과 외모가 일치하는 사람, 즉 거짓이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컵의 시종은 예술적 감수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볼 때 단순한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으로 느끼는 미를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그는 당신의 얼굴을 하나의 풍경처럼 느낍니다. 빛의 각도나 표정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날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당신의 얼굴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건 계속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이어지죠. 그는 당신의 외모를 단 한 번의 인상으로 정의하지 않고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펜타클 7은 기다림과 꾸준함, 그리고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노력의 결과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방식에서 단순한 허영심이 아닌 자기 존중을 느낍니다. 꾸밈은 있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속에 세련됨이 깃든 모습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머리 모양, 옷차림, 말투, 심지어 몸의 자세까지도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는 당신이 외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자신감과 품격을 동시에 느낍니다. 펜타클 7은 또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는 당신의 외모가 단순히 젊거나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꾸준히 자신을 가꿔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신을 겉모습이 아닌 태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외모에는 성실함이 배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양 카드는 생명력, 자신감, 따뜻함, 그리고 명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외모 해석에서 나올 때 빛나는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쉽게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화려한 꾸밈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밝음과 활력 때문이에요. 태양 카드는 숨김없는 투명한 매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꾸며낸 이미지보다 솔직하고 건강한 미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를 통해 행복과 희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미소나 눈빛에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에너지가 맑고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태양은 자기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외모 속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의 표정을 읽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오만하지 않은 밝고 당당한 인상이에요. 당신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세 장의 카드가 함께 말해주는 메시지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에서 감정의 순수함, 시간의 깊이, 그리고 빛의 에너지를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얼굴을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답다고 느낍니다. 즉,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내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꾸며진 아름다움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 그 진심이 곧 매력이 되어 그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 조합은 따뜻한 사람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를 볼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동시에 활력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만 차가운 인상을 주는데 당신은 그 반대예요. 그에게 당신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자신도 웃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의 외모를 보는 시선에는 동경보다 감사에 가까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외모를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얼굴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당신의 미소에는 여유가 있고 눈빛에는 진심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사람 냄새 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카드는 완드 10컵의 여왕, 검 2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상대가 당신의 성격을 단순히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고 깊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당신이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 같지만 내면에는 정서적 깊이와 갈등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 버겁고 마음의 짐을 홀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완드 10은 상대가 당신을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으로 본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몫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변의 문제까지 떠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상대의 눈에는 당신이 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은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기대가 버겁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이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마음속에서는 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완드 10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보며 이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는 당신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안쓰럽게 여깁니다. 당신이 감당하는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컵의 여왕은 상대가 당신의 내면을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단호해 보여도 실제로는 감정이 깊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상대는 느낍니다. 특히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능력, 누군가의 말투 속에 숨겨진 감정을 느끼는 직감적인 감수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카드는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걸 암시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그렇게 민감한 성향을 숨기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방어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볼 때마다 겉보다 속이 더 따뜻한 사람, 조용하지만 마음의 결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 2는 상대가 당신을 내적 갈등이 많은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늘 이성과 감정 혹은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봐 망설이는 모습,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는 태도, 그런 내면의 긴장을 상대는 느끼고 있습니다. 검 2는 평정을 유지하려는 태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흔들릴 때조차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괜찮음이 진짜 안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상대는 그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당신이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 상대는 당신의 성격을 자기 통제력이 강하지만 내면은 깊은 감정과 고민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완드 10은 당신이 짐을 짊어지는 강한 사람임을, 컵의 여왕은 당신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임을, 검 2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불안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단순히 이성적인 사람도 감성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양쪽의 세계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도 상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차분함 뒤에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완벽주의가 있고 당신의 친절함 뒤에는 깊은 감정의 파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마치 한 겹 한 겹 벗길수록 새로운 색이 드러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한 번 열리면 진심으로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 앞으로 흐름입니다. 카드 조합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든 중심을 지키려는 내면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검 5, 검 4, 검 9이라는 흐름은 생각과 말, 감정이 모두 검처럼 예리해져 서로를 상처내는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오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방어와 후회가 뒤엉킨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지나 치유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검 5은 싸움 이후의 씁쓸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쪽이 이긴 듯하지만 그 승리는 마음에 아무런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 카드는 서로가 말로, 태도로 혹은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쪽이 상대의 마음을 이기려 했거나 감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은 신뢰였습니다. 서로가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솔직한 감정 표현 대신 자존심이 앞섰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에서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라는 식의 감정적 오해가 쌓이면서 말보다 생각이 앞질러가는 구조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억눌린 슬픔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 넷은 잠시 멈춤과 회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말과 감정이 너무 격해진 후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는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상대의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검 넷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지쳐버린 마음이 잠시 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지금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대 역시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섣불리 연락하거나 관계를 되돌리려 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검 9은 불안과 죄책감, 후회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한밤중 잠들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짓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로 하지 못한 후회와 미안함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상대는 지금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다가가면 더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 역시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불안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대의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 9은 생각의 과잉이 만드는 고통을 나타냅니다. 실제보다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큰 불안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연결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적 충돌 이후의 침묵과 후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지만 다가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검 5에서의 싸움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었고 검 4에서의 침묵은 그 균열 위에 휴식을 주었으며 검 9은 그 휴식이 길어지며 찾아온 불안과 후회를 보여줍니다. 즉, 이 관계는 끝이 아니라 감정의 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마음속 깊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탓하며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침착하고 단단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는 언젠가 후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겁내지 말하듯 지금은 서로가 내면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입니다. 카드는 컵 10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의 여왕입니다. 이 조합은 관계의 안정, 새로운 기회, 그리고 따뜻한 성숙함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앞선 관계의 긴장이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이제는 감정과 현실이 함께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며 당신이 바라던 안정된 관계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성숙한 책임감과 현실적 배려라는 전제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먼저 컵 10은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감정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통하고 서로가 함께할 때의 안정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의 합의를 상징합니다. 이전에는 오해나 불안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렸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의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에게 가족 같은 편안함이 생긴 시점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역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감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설레는 연애의 단계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은 유대감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 기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 친밀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구체적인 미래를 논의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씨앗이 땅에 심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된 열매가 아니지만 이미 현실적 토대가 마련된 상태라는 뜻이지요. 당신이 그동안 이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고 신중하게 다뤄온 만큼 이제 그 결실이 천천히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의 여왕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돌봄과 안정 그리고 책임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서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심함, 꾸준함,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이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 장의 흐름을 종합하면 이 관계는 감정의 깊이와 현실의 안정이 함께 자리 잡아가는 이상적인 발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어떤 오해나 거리를 느꼈다면 그것은 잠시의 휴식기였을 뿐이며 관계는 다시 부드럽게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조합이 전하는 조언은 지금의 안정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거나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펜타클의 기운은 언제나 현실적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차례로 펜타클의 왕, 펜타클 에이스, 그리고 컵의 시종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은 당신이 지금 매우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감정적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있었던 혼란이나 감정적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는 삶의 균형과 안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내면의 성숙함과 새로운 관계나 기회의 탄생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단순히 회복을 넘어 성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펜타클의 왕은 자신이 이룬 것을 단단히 지켜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까지 갖춘 사람으로
지금의 당신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쌓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돈이나 일의 성취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혹은 내면의 단단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 상태예요. 이 카드는 또한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하면서 이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 성취의 첫걸음, 즉 물질적 기회나 확실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기회를 예고하죠. 일, 재정, 사업 혹은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현실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카드는 가치 있는 관계의 시작으로도 읽힙니다. 이전에 불안정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마지막에 컵의 시종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세계에서 새로이 피어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감정적 개방을 상징합니다. 펜타클의 왕과 에이스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라면 컵의 시종은 그 속에 따뜻한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즉, 지금의 당신은 이성적으로는 단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설렘과 감수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기반이 안정되니 이제 감정의 세계로 다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이죠. 이 시점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랑이나 감정적 교류, 혹은 자신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 당신의 현재는 현실적 안정 펜타클의 왕 새로운 기회의 출현 펜타클 에이스, 감정적 개방컵의 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성장의 흐름입니다.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감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진짜 나답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잃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펜타클의 왕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 안정의 기반을 마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최근 몇 달간은 감정보다는 현실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관리하며 삶을 구조화하는 일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모든 노력은 분명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 성숙함이 새로운 운의 흐름을 열고 있습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그런 당신에게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작은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자원과 통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잡을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며 멈추기보다는 그 안정된 발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현실적인 제안, 투자 계약 혹은 관계의 진정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회가 감정보다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컵의 시종은 그 기회 속에서 다시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사랑, 예술, 감정 표현 혹은 인간적인 교류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정된 삶 속에서 다시 감정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닫고 살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감정을 표현해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차례로 검의 10, 악마, 그리고 바보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혹은 관계 속에서 끝과 중독,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강렬한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커다란 상실과 고통의 끝자락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집착과 내면의 유혹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검의 10은 통증과 붕괴 그리고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관계나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큰 심리적 충격이나 실망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가 깨졌거나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과가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을 통과한 뒤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카드인 악마는 바로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유혹과 중독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외적으로는 쾌락이나 집착, 내적으로는 불안과 통제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는 지금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에 매달려 있거나 그 사람, 그 관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악마의 사슬은 느슨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푸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카드는 아직도 나를 자극하는 감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움, 그리움, 미련, 후회 같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감정의 강도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돌아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카드인 바보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바보 카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자유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묶여있는 줄을 끊어내고 과거의 어두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싶다는 욕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악마 카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즉 완전한 해방까지는 아직 몇 걸음 남아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 흐름을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 그는 최근 어떤 관계나 일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도 감정적으로 묶여 있으며 하지만 점차 그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검의 10에서 무너진 자존심, 악마에서 반복되는 집착, 그리고 바보에서 회복되는 자유. 이 세 흐름은 그가 현재 감정의 단절과 내적 치유를 동시에 겪는 중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감정적 관계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미련이라기보다 왜 그랬을까? 내가 틀렸던 걸까 같은 자기 탓과 후회의 혼합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악마 카드는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보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는 정말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있으며 그 욕구가 점점 행동으로 이어질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보 카드는 무모함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급하게 새로운 무언가로 뛰어들려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자유를 갈망하지만 아직 자기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방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지금은 감정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장의 카드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끊어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어두운 감정과 싸우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마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악마는 단순히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욕망이 형상화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보 카드는 그런 어둠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 카드들이 나왔다면 그는 지금 당신과의 감정적 연결을 완전히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후회, 미련, 그리고 여전히 남은 애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감정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며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마음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이라면 진정한 이별로, 다시 만남이라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외모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컵 10 황제 그리고 소드 5입니다. 이 조합은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풍요로움과 안정된 카리스마, 그리고 그 아래에 숨은 불안이나 경쟁의식이 함께 드러나는 그림이에요. 이 카드를 바탕으로 보면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바라볼 때 단순히 예쁘다거나 멋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 속에서 따뜻함과 강인함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 매력 앞에서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고 있어요. 먼저 컵 10은 감정의 충만함과 이상적인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외모 해석에서 나올 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대는 당신의 외모에서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감정적인 온기를 느낍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그 분위기가 주변까지 밝아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인상이에요. 그는 당신의 얼굴에서 단정함과 따뜻함이 함께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긴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표정은 그에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집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따뜻함은 단순한 친근함과는 다릅니다. 컵 10에는 감정적 깊이와 내면의 안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외모에는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단단하고 독립적인 인상이 느껴집니다. 상대는 당신의 얼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 감탄합니다. 즉, 타고난 외모보다 삶을 다듬어온 흔적이 느껴지는 얼굴로 보는 거예요. 가운데의 황제 카드는 권위, 통제력, 그리고 강한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외모에 대한 해석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가 당신을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는 당신의 외모에서 단순히 귀엽거나 매혹적인 매력보다 힘과 품격을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의 세계를 지키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선, 자세, 걸음걸이, 말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눈에 띄어요.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의를 정리시키는 힘이 있고, 그게 바로 그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황제 카드는 얼굴의 구조적 인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가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약간은 긴장감이 흐르는 선이 있다고 느낍니다. 눈빛이 명확하고 표정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런 인상은 그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외모를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인 소드 5는 그가 느끼는 당신의 외모에 섬세한 불안이나 긴장감이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승리의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완벽함이 주는 거리감이나 위압감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즉, 그는 당신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외모로만 보면 따뜻하고 안정적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드오는 또한 비교와 경쟁의 심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외모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정돈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는 자신이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매혹이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끌리지만 동시에 저 사람에게 내가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은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따뜻함과 단단함이 공존하는 얼굴, 그러나 그 완벽함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는 얼굴로 본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동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외모 속에서 드러나는 단단함이 오히려 그를 긴장시키지만 그 긴장감이 곧 끌림의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컵 10과 황제의 조합은 이상적인 파트너의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에서 함께 있으면 인생이 안정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지 예쁜 얼굴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얼굴이에요. 당신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단호함이 숨어 있어서 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드오가 말하듯 그 따뜻함은 쉽게 열리지 않는 벽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가 주는 신비함, 약간의 거리감, 그리고 완벽함 속의 결핍을 느끼며 더욱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카드는 차례로 검 9, 검의 여왕, 그리고 연인 카드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나온다는 건 상대가 당신의 성격을 단순히 냉정하거나 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상처와 그 상처를 다스리는 절제된 의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진심을 간직한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한 불안과 고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본질이 있다고 상대는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검 9는 상대가 당신을 매우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생각이 많고 감정이 복잡하며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단순히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속에는 수많은 고민과 불안, 그리고 타인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밤에 혼자서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이런 내면을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냉정하거나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봅니다. 두 번째 카드인 검의 여왕은 상대가 당신을 존경하고 동시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걸 나타냅니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투나 행동에서 단호함을 느끼고 그 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 뒤에는 검 9가 보여준 내면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그 이면을 느낍니다. 당신이 냉정하게 보이는 이유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강하지만 다정한 사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감정이 깊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검의 여왕은 또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상징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거짓을 싫어하고 관계 속에서도 진심을 원한다는 걸 압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하거나 가벼운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만큼 상대는 당신의 지성과 통찰력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냉철함이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너무 명확하게 진실을 보는 사람이라 자신의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인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본질을 사랑의 사람으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연애 감정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끌림과 감정의 교감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 진심을 주고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뢰와 이해를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끝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은 가볍지 않으며 한 번 마음을 열면 그만큼 깊고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하면 상대가 보는 당신의 성격은 상처를 품은 강인함입니다. 검 9가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 검의 여왕이 보여주는 냉철함, 그리고 연인이 상징하는 따뜻함이 한 사람 안에 모두 공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사랑조차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 상대는 바로 그런 복잡한 내면 때문에 당신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또한 상대는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대고 싶다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이 모순된 두 면을 모두 봅니다. 독립적인 모습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상대는 당신의 성격을 단단하고 복합적인 구조로 인식합니다. 외적으로는 카리스마 있고 논리적인 사람, 내면적으로는 상처와 불안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단련시켜 얻은 품격과 냉정함은 그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그 안의 여린 마음은 그들에게 연민과 끌림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카드는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감정의 순수함에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거쳐 현실적인 조율과 균형으로 향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단순한 애착이나 미련의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성숙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카드인 컵의 프린세스는 순수한 마음과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아직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감정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깃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련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감정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그 감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하는 기운입니다. 컵의 프린세스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마음이 요동칠 수 있고 관계를 다시 시작할까 하는 생각과 주저함이 번갈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감정의 회복을 예고한다는 점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서로에게 작은 감정의 교류가 생기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두 번째 카드인 심판은 과거의 감정이 다시 소생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신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맞닿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판 카드는 깨달음과 자각의 순간을 말합니다. 상대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단순히 스쳐간 인연이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킨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종종 연락 재회 혹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는 서로가 배운 것과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성숙하게 다가가는 흐름입니다. 당신 또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전의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심판 카드가 말하는 재탄생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의 2는 현실적 균형을 상징합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이번에는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한쪽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며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펜타클 2는 바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2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고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거리, 시간 등의 요소로 인해 자주 만나거나 소통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끈은 여전히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하면 관계의 흐름은 감정의 회복, 깨달음과 재인식 현실적 조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형태로 관계가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에게 감정적인 회귀의 흐름을 느끼고 있으며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주변을 통해 표현하거나 SNS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컵의 프린세스가 순수한 사랑을 말하더라도 펜타클 2는 감정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즉, 다시 마음을 열 때는 예전처럼 모든 걸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에 취하기보다 상대가 진심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피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안정된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먼저 컵의 기사는 감정적인 표현과 로맨틱한 접근을 상징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 속에는 분명한 호감과 애정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전달자로서 상대가 마음속으로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상황적 거리감 때문에 모든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다가오려는 마음과 머뭇거림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이 인물은 언제든 한 걸음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당신 역시 이런 태도에서 상대의 마음을 느끼지만 불확실함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카드는 이 관계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회복과 결정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에 멀어졌거나 감정적으로 닫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는 과거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고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즉, 당신과 상대는 서로에게 어떤 형태로든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는지를 배우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심판은 또한 용서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서운함이나 오해를 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카드인 컵4는 감정의 정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나 상대 중 한쪽이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경험한 나머지 현재는 다소 무감각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냉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피로 속에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과정입니다. 즉, 상대가 잠시 거리를 두거나 당신이 상대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끼는 시기라면 그것은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컵사는 하늘에서 새로운 기회가 내려오고 있는데도 당사자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상대의 반응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장을 함께 보면 이 관계는 분명 서로에게 감정적인 울림이 있었고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컵의 기사는 감정의 시작을, 심판은 그 감정의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컵사는 잠시의 정체와 내면 성찰을 상징합니다. 즉, 관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의미를 돌아봐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당신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가 감정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잠시 멈춰 서 있는 시점입니다. 이 조합이 전하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감정의 진심은 남겨두되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회복시켜라. 상대가 지금 당신을 외면하거나 반응이 둔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었기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카드는 결국 진심은 반드시 다시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검의 여왕, 완드의 프린세스, 그리고 교황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지금의 당신이 지적 통찰력과 직관적인 열정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세우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은 이성의 냉철함, 창조의 열정, 그리고 정신적 방향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지금의 당신이 단순한 선택이나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 깊은 자기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검의 여왕은 당신이 지닌 냉철한 판단력과 단호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감정보다는 진실을, 눈물보다는 명확한 사고를 택하는 인물이에요. 지금의 당신은 한때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기보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내적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최근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관계나 일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검의 여왕은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관계, 불성실한 약속, 모호한 감정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카드인 완드의 프린세스가 등장하면서 이성의 차가움 속에 다시 불꽃이 붙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열정의 시작, 자기 표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검의 여왕이 과거의 혼란을 정리했다면 완드의 프린세스는 그 자리 위에 새롭게 피어난 당신의 의욕과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단순히 이성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표현 욕구, 창작의 열정 혹은 인간적으로 다시 빛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나고 있어요. 완드의 프린세스는 또한 행동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일을 실제로 추진할 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에너지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조급함보다는 실험 정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만의 색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검의 여왕이 차갑고 분석적이라면 완드의 프린세스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존재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나란히 나온 것은 당신이 이제 이성으로 길을 정하고 감정으로 그 길을 살아내는 시점에 와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 카드는 이 두 에너지를 안정시켜주는 지혜의 역할을 합니다. 교황은 정신적인 성장,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적 품격을 상징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나 나아가려는 방향은 단지 감정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윤리적 기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나 선택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의미, 그리고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검의 3, 힘, 그리고 지팡이 사이입니다. 이 세 장은 서로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이 고통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안정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 사람은 최근 큰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 아픔을 인내로 견디며 자신을 단단히 세워가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평화를 되찾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먼저 검의 3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사랑의 상실, 배신 혹은 오해로 인한 깊은 감정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실망했거나 자신이 믿었던 관계가 예상과 달리 흩어지는 순간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담담해 보이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탓하는 형태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단순히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통해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 혹은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었나,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았나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힘은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내면의 용기를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기 제어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즉,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강한 자기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힘 카드는 진정한 강인함이란 외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 안의 혼란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는 감정이 그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감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지팡이 사는 안정 회복 그리고 관계 속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불안정하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균형이 찾아오는 시점에 등장합니다. 즉, 그는 이제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이나 상황이 점차 정리되고 이제는 평온함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라기보다 이제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세 장의 카드가 함께 나온 것은 그 사람이 현재 감정적 회복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큰 상처를 겪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지금은 차분하게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제 괜찮아지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검의 삶이 과거의 상처라면 힘은 현재의 회복 과정이고 지팡이 사는 그 결과로 다가올 평화입니다. 이 흐름은 고통, 인내, 안정이라는 완전한 감정의 치유 곡선을 보여줍니다. 특히 힘 카드가 중심에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아픔을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카드들이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는 과거의 당신으로 인해 혹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조금씩 추스르고 있으며 여전히 감정의 여운은 남아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완전한 원망이나 미련보다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팡이 사는 그런 감정이 결국 평화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외모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완드 8, 완드의 왕, 그리고 컵 2입니다. 이 조합은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의 차원을 넘어 강한 끌림과 동시에 감정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당신을 볼 때 즉각적인 매력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완드팔은 빠른 속도, 열정, 그리고 감정의 돌진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관한 해석에서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을 처음 보자마자 눈을 뗄 수 없었던 순간적인 매혹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에서 단번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 걸음걸이, 혹은 무심히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움직임까지도 그에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인된 순간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의 외모가 단조롭지 않고 역동적이라고 느낍니다. 조용히 있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동감이 흐르고 그 속에서 매력이 솟아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아요. 완드팔은 또한 시선의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볼 때 주변이 잠시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유독 당신만 눈에 들어오고 시선을 돌리려 해도 자꾸 눈이 갑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매력이라기보다 에너지의 끌림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가진 불빛, 즉 생기 있는 분위기,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의 리듬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가운데 있는 완드의 왕은 이 사람이 당신의 외모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 존경과 욕망이 공존하는 감정임을 드러냅니다.
완드의 왕은 강한 존재감과 리더십 그리고 성숙한 매력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에서 단순히 귀엽거나 예쁜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기품, 그리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압도하는 힘을 느낍니다. 당신의 시선이나 표정, 말투, 그리고 몸의 각도 하나하나에 자신을 아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나요. 그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외모에 대한 확신과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당신의 외모가 단순히 아름다운 수준을 넘어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고 느낍니다. 완드의 왕은 불의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의 외모 속에서 열정과 강단을 봅니다. 당신의 눈빛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고 미소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긴장감이 설레임으로 바뀌어요. 당신의 외모는 그에게 자극이자 동기부여이며 가까이 가면 나도 성장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컵 2는 관계, 감정적 교류, 그리고 상호 매력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볼 때 단순히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 속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느끼고 묘한 친근함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멀리서 감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고 싶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컵 2는 또한 마음의 균형을 뜻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외모에서 안정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선 완드8과 완드의 왕이 불의 에너지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면 컵 2는 그 불길을 부드럽게 감싸는 물의 에너지로 마무리됩니다. 즉, 그는 당신을 보며 단순히 흥분되거나 설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감정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종합하면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감정은 처음엔 빠르게 끌리고 그 다음엔 깊이 매료되며 결국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흐름을 가집니다. 완드8은 첫인상의 강렬함, 완드의 왕은 성숙한 매력과 리더십, 컵 2는 감정적 교감과 상호 이해를 상징하죠. 그는 당신의 외모 속에서 처음에는 불꽃을 보고 나중에는 빛을 본 셈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그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통로이자 마음의 불씨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눈빛을 주고받을 때, 혹은 말없이 있어도 그는 거기서 감정이 움직입니다. 완드8과 컵 2가 함께 나왔다는 건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매력이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맞닿은 끌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카드는 죽음, 검사, 오각별 5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상대가 당신의 성격을 매우 깊고 고요한 사람, 그리고 내면의 상처와 회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고요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진 사람으로 봅니다. 첫 번째 카드인 죽음은 상대가 당신을 변화의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끝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를 통과해온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대할 때 표면적인 감정보다 본질을 보려 하고 관계에서도 진심이 아닌 것에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 점에서 당신을 무겁고 진지한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은 가벼운 대화나 피상적인 유대에 머물지 않고 늘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울타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카드는 끝맺음과 재생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카드인 검사는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회복 중인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당신이 겉으로는 평온하고 감정적으로 통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쳐 있거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늘 남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보이지만 그 강함은 사실 끊임없는 자기 다스림에서 나옵니다. 상대는 그 점을 느낍니다. 당신이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상대는 그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정비의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쉬어야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과거의 어떤 일과 이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당신의 태도는 차분하고 현명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그 고요한 에너지를 감지하면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요한 성체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풍기는 진심과 성숙함이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카드인 오각별 오는 상대가 당신 안에 내면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겉보기엔 강해도 실제로는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상대는 당신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 합니다. 그런 태도는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상대에게는 약간의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늘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조차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각별 오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대는 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 상대는 당신의 성격을 끝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보여주는 변화의 용기, 검사가 상징하는 내면의 정리, 오각별 5가 드러내는 고독의 인내가 모두 당신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단순히 강하거나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와 회복을 동시에 품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감정의 깊이가 있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진심으로 헌신하지만 그만큼 상처받았을 때는 철저히 자신을 닫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상대는 또한 당신의 성격 속에서 삶의 진지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든 의미 없이는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느끼면 조용히 물러나고 다시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상대는 이 점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은 너무 혼자 견디려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품격이 있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당신에게서 강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사와 오각별 오는 그 과정이 느리더라도 결국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슬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카드 조합은 관계 속에서의 진실, 권력의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긴장감과 신중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상대와 당신 모두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자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속임수는 관계 속에 감춰진 진심과 불투명한 의도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거짓말이나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의미를 넘어 솔직하지 못한 감정 표현을 말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진심을 감추거나 돌려 말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의 불안과 약점을 감추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역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긴 채 냉정하게 보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그 속에는 혹시 나만 마음이 남은 건 아닐까? 상대는 진심일까 같은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오해도 쉽게 불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황제는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황제는 통제, 책임, 그리고 질서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즉,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나 상대 중 한 명이 지금 이 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소 단호하고 감정보다는 이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 황제의 에너지라면 그는 겉으로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를 신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약점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대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황제의 역할이라면 이제는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는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혼란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바라보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황제는 감정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인물입니다. 이 카드가 가운데에 나온 것은 결국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한쪽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지팡이 7은 방어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누군가가 외부의 압력이나 비판, 혹은 감정적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혹은 상대가 지금 관계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포기하지 않음의 에너지입니다. 즉, 둘 사이에 거리나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서로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과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며 당신은 그가 진심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관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하면 지금의 관계는 감정보다 신뢰가 핵심 과제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엔 너무 많은 상처와 경계가 쌓여 있습니다. 속임수 카드는 감정의 불투명함을, 황제 카드는 통제와 안정의 필요를, 그리고 지팡이 7은 버티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관계는 끝이라기보다 유지와 조율의 단계에 있습니다. 서로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고 당신 역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조심스럽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드러냈을 때 다시 상처받을까봐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선뜻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황제 카드처럼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그도 방어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점진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감정의 폭발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형태입니다. 급격한 화해나 극적인 재회보다는 서서히 마음의 경계를 낮추며 다시 관계의 리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속임수의 안개가 걷히면 황제의 질서가 세워지고 지팡이 7의 끈기가 그 관계를 현실로 이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카드는 악마, 관점, 그리고 지팡이의 여왕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관계 안에서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면적인 긴장감이 함께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력과 호기심이 넘치지만 그 아래에는 서로의 심리적 거리나 힘의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가 어떤 욕구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악마 카드는 강한 유혹, 집착, 그리고 놓기 어려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본능적인 끌림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종종 소유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과 뒤섞여 있습니다. 감정에 진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당신 또한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에너지, 즉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끌림과 의존의 경계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를 자극하는 동시에 소모시키는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인 관점은 바로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이 카드는 다른 타로 덱에서 매달린 사람에 해당하는 카드로 멈춤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얻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는 단순히 감정의 방향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 카드가 본능적인 끌림이라면 관점 카드는 의식적인 성찰입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이 관계의 구조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대의 태도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가 사실은 나의 내면 불안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 지팡이의 여왕은 이 관계의 다음 단계로 향하는 당신의 주체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호기심, 자기 확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용기를 나타냅니다. 즉, 이제는 상대에게 휘둘리기보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관계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고 이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방식의 사랑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여왕은 감정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단순히 감정의 소용돌이로만 경험하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악마의 유혹은 더 이상 당신을 얽매지 못할 것입니다.
세 장을 함께 보면 이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깊이 끌렸지만 그만큼 감정적 의존이나 불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점 카드가 중심에 등장한 것은 이제 당신이 이 관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팡이의 여왕은 이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당신이 더 주체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이 전하는 조언은 분명합니다. 끌림이 강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게 두지 말라. 악마는 유혹을, 관점은 성찰을, 여왕은 주체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 관계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상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나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돌릴 때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다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상대의 불안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에서 관계를 주도해야 합니다.